that even a chronic neurosis has its true cause in the moment. In the moment. Now. The neurosis is made every day by the wrong attitude the individual has. But that wrong attitude is a historical fact that needs to be explained historically by things that have happened in the past. Yes. But that is one-sided too, because the all psychological facts are oriented. A wrong attitude can have originated in a certain way, but it wouldn't exist today anymore if there were not. So a neurosis can be finished suddenly on a certain day, despite of all causes. 심리치료사이자 살로메 융 심리학 연구소 소장 사티아 도일 바이오크는 정의되지 않은 인생의 4분의 1 시점을 쿼터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쿼터 라이프의 연령 범위를 16세에서 36세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있는 사람을 쿼터 라이퍼라고 부르죠. 각자 살아온 인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16세에서 20세 사이에 청소년기를 지나 쿼터 라이프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6세에서 40세 사이에 쿼터 라이프를 지나 중년기에 진입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쿼터 라이퍼는 청소년과 중년 사이의 어른을 뜻합니다. 쿼터 라이프가 첫 번째 성인기인 거죠. 발이 묶인 쿼터 라이퍼가 겪는 많은 문제의 중심에는 온갖 형태와 크기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쿼터 라이퍼가 있죠. 몸 중심 심리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피터 리바이는 포유류 동물이 자기의 몸을 털거나 떨므로써 트라우마를 털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수치심과 공포심을 털어내는 자연스러운 본능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동물들은 트라우마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 몸속에 트라우마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젤을 예로 들어볼까요? 치타가 가젤을 사냥하는 것을 상상해 볼게요. 치타가 가젤 3마리에게 슬금슬금 다가가더니 전속력으로 달려 그중 1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합니다. 나머지 2마리는 덕분에 달아날 수 있었죠. 이때 살아남은 가젤들은 무리에 다시 합류하기 전에 자기의 몸을 떠는 행동을 합니다. 몸을 떠름으로써 자기 안에 저장된 트라우마를 털어내는 거죠.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가젤들은 각자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싸운다, 달아난다, 경직된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을 기반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자신들의 무리에 다시 합류하기 전에 방금 생긴 트라우마를 완전히 없애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방금 생긴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사건이 끝나면 그 에너지를 즉시 털어냅니다. 독일 태생 영성교사 에크하르트 톨레는 오리가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목격했습니다. 공원에 있던 2마리의 오리가 영역 다툼을 벌인 거죠. 잠시 뒤에 싸움이 끝났고 그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더니 날개를 터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몸속에 저장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2마리 모두 순식간에 차분해졌습니다. 가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트라우마를 털어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몸을 완전히 털고 나서 무리로 돌아간 그들은 다시 자유로워지고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반면에 인간은 트라우마를 없애는 본능을 스스로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강점이자 약점은 경험을 지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일 수 있죠. 우리의 기억은 몸속에 저장되어 몸을 감싸는 껍데기가 됩니다. 트라우마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아픈 만큼 파괴당하는 겁니다. 재앙과 맞먹는 일을 당한 것을 트라우마라고 일컫는 거죠. 목숨의 위협을 느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모두 죽음이라는 개념이 각인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죽음의 각인이 트라우마의 본질입니다. 죽음이 각인된 사람의 인생은 트라우마가 생긴 시점에서 시간이 멈춥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외에는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외부의 사건으로 어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뇌는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더욱 집착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에 이미지가 남게 되는데 이 이미지를 흔히 기억이라고 부르죠. 공포, 분노, 상처, 충격 등 감정이 강할수록 장기 기억이 됩니다. 문제는 트라우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뇌와 몸은 그때 당시와 똑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루에 100번 이상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인간의 생존 본능을 깨우죠. 트라우마의 본질은 죽음의 각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여 생존할지를 예측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불안과 슬픔 등 과거의 감정을 다시 경험하는 거죠. 자신의 몸을 과거의 감정으로 길들이고 인생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는 겁니다. 최악에 대비할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과거에서 계속 오는 공격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트라우마는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트라우마라는 단어로 너무 쉽게 엄살을 부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너무 과장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상처는 진정한 의미의 트라우마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가? 단순히 안 좋은 기억은 아닌가? 아니면 그냥 안 좋은 습관인 것인가? 스스로 솔직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인위적인 수단으로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하든 미미하든 트라우마 역사가 남아있다면 자기 내면에 경청하는 것이 치유의 근본 수단이 되어야 하죠. 트라우마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점은 현재를 살아야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구별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모두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불행히도 오로지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거죠. 이 말은 대부분은 트라우마가 아닐 뿐더러 치유할 수 없는 기억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과 현존의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죽은 시간의 산물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로 괴로워합니다. 내일 모레 있을 일로 미리 상처받습니다. 10년 전에, 심지어 열흘 전에 있었던 일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일도 존재하지 않죠.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소 가혹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가 하나쯤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처를 훈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끔찍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죠. 빠르게 지혜로워지거나 또는 상처받거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상처받는 쪽으로 반응하죠. 상처받는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로 상처받고 내일 있을 수도 있는 일로 미리 상처받는 거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인생에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전에 어떤 생각들을 했나요? 2년 전에 했던 생각들과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인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2년이 걸렸을 뿐인 거죠. 인생은 원래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당신의 뜻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의 뜻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것으로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될 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상처받게 되는 거죠.